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경영 SUV 캐스퍼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과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의 스펙은 1.0 터보 모델이면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캐스퍼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스퍼의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과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캐스퍼를 살만한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먼저 전면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1.0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1.0 자연흡기 모델과 전면부에서 약간의 디자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두 개 인터쿨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인터쿨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터보와 일반 모델의 디자인적 차이를 두기 위한 익스테리어 요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 동그란 주간 전조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스퍼의 동글동글하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DRL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닛을 보더라도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서 차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이지만 조금 더 담대한 SUV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면부만큼 매력적인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경차이긴 하지만 SUV를 추구하는 모델이라서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포션, 비율이라든지 눈에 띄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전고가 모닝이라든지 스파크보다는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SUV를 지향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루프렉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여기 하나 마련되어 있고 뒤에 있는 도어는 저기 뒤쪽에서 열 수 있게 아주 귀여운 요소로 마련해 놨고요. 휠 같은 경우 이 차량은 최상위 옵션이기 때문에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 디자인도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휀더의 볼륨감입니다. 프론트 휀더의 볼륨감과 리어 휀더의 볼륨감, 그리고 앞 창문이 뒷창문보다 조금 더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뒷창문의 크기를 줄이고 여기 있는 휀더의 볼륨감을 조금 더 과격하고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뒷창문의 크기를 좀 줄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문의 크기를 줄이면서 뒷바퀴에 있는 휀더의 볼륨감을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물론 이 차는 전륜구동 차량이긴 하지만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렇게 멋을 부려놨습니다.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측면 요소를 보면 와, 이 경차에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 이러한 디테일들을 찾아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휀더의 볼륨감과 측면부 사이드 스커트의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옵션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인데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키레스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는데 키를 따로 꺼내지 않더라도 이 버튼을 통해서 터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눌러서 문을 잠그고 여는 키레스고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도 자동으로 폴딩이 되는 락폴딩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1.0 터보 모델이라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손잡이를 통해서 잡아당겨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귀여운 마크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운전석 뒤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따로 여기서 눌러서 여는 방식은 아니고 차량 내부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주유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측면부에 이어서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역시나 유니크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동그란 리플렉터, 반사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보다 더욱더 신기하게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리서 보더라도 테일램프가 되게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안겨주게 되고 가까이서 보더라도 상당히 신선한 그런 그래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서 보게 되더라도 그렇게 뭐랄까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밤에 보더라도 되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저런 식으로도 테일램프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캐스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현대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또 유니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느껴지는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차량은 또 풀옵션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리어 와이퍼가 있습니다. 또 하위 트림에는 리어 와이퍼가 없어요. 또 그런 차이가 마련되어 있고요. 샤크 안테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부분도 상위 트림과 하위 트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엔 캐스퍼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이 실내 내장재는 파란색과 크림 베이지가 섞여져 있는 톤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문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경차인 걸 감안해보면 무난한 두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D컷 핸들로 되어 있어요. 따로 스포츠 패키지는 아니지만 스타일리시한 D컷 핸들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심플하면서도 되게 평평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앉아봤을 때
착자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제가 3시간 넘게 되게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이긴 하지만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동 시트고요. 요 레버를 통해서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고, 요 레버를 통해서 이제 높낮이,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요 레버를 통해서 등받이 각도까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풋 브레이크 방식이에요. 발로 밟아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도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 도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도어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좌우측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드미러 전동으로 닫고 열고, 문 잠그고 문 열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창문은 끝까지 다 내려가게 되고요. 뒤에 창문을 못 열게 락 거는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포켓은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기 때문에 물건 수납도 가능하게 되고, 하단부에 이제 맵 포켓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약간의 책자라든지 물티슈 정도만 수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네, 캐스퍼 실내 탑승해 봤는데요. 이번에 시동으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3기통 가솔린이고 998cc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모델과 터보 엔진 동일하게 998c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기판을 자세히 보면 풀 디지털 계기판 같지만 요 가운데 지금 경계선이 있죠. 구분선이 있는데 요 가운데만 디지털 계기판이고 좌우는 따로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에요. 마치 시각적으로는 풀 디지털 계기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가운데만 디지털로 되어 있다, 마치 구형 투싼의 그런 느낌처럼 가운데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핸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보면은 사실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이제 해가 조금 지면서부터는 좀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용하는 데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되려 아날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센스 있게 디지털처럼 보이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핸들의 혼 커버에는 따로 현대 엠블럼은 없습니다. 뭐 아이오닉처럼 점 4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 왼편에서는 음성인식 기능과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음악 볼륨 조절하고 이전 곡, 다음 곡, 통화 받고 끊고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핸들 왼쪽 뒤편에서는 이제 방향시등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헤드라이트 오토로 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핸들 왼편에서 가장 왼쪽 버튼은 헤드라이트의 높낮이 조절 가능하게 되고, 열선 핸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은 여기서 켜고 끄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ESP를 끄고 켜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서는 이 버튼은 계기판의 메뉴를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경차이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km 미만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km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버튼 통해서 기능 세팅하고, 이 버튼 통해서 속도 조절하고요. 이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메뉴 조절, 이 버튼은 앞차와 차간거리, 핸들 조향 어시스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어야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 메뉴 구성은 일반 현대자동차 다른 모델들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양이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사양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운전자 주의 경고, 혹시나 뭐 졸음 운전을 한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커피잔 모양의 경고를 띄워서 주의를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측방 안전, 이제 사각지대 어시스트라고도 부르는 사각지대 차량이 있을 때 방향시등을 넣었을 때 삐삐삐 청각적으로 경고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 기능이죠. 이것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차이지만 안전 기능은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반떼에도 없는 그런 에어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입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에어백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에어백이 펑 하고 터지면서 이 조수석에 있는 탑승객과 충돌을 막아주는 에어백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반떼에도 없는 에어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반떼와는 또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경차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범위는 딱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부분인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야간에 봤을 때 조금 더 내 차의 경차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도 탑재가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 따로 색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약간 보랏빛 나는 약간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에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 색상 선택이 불가하고 요거 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정중앙에서는 비상등 버튼 누르기 좋게 편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이 약간 싼 티가 나긴 하지만 뭐 그거는
경차인 걸 감안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 금방 시원해지고 금방 따뜻해지는 편입니다. 송풍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휴대폰을 거치한다던가 이렇게 방향제를 설치하기에 아주 편하고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여기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 넣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 옆에 조수석 앞에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실 때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마련되어 있고, 그 옆에는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승객이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애플 카플레이를 직접 실행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 카플레이는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을 꽂기만 하면 저는 이미 사용을 했었어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네, USB 읽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음악이 나오죠. 애플 카플레이 누르면 T맵, 제가 듣는 벅스, 전화, 그리고 다른 어플들도 여기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옵션 같은 경우에는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없어도 휴대폰 거치해서 보셔도 되지만 후방 카메라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실 때에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이 버튼이 이제 볼륨 조절하고요. 음악 끄고 켤 수가 있고, 맵, 내비, 별은 즐겨찾기 기능이고요. 이전 곡, 다음 곡, 라디오, 미디어, 차량과 관련된 기능 셋업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뭐 라디오 튠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유용하죠. 내 경로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끔 확대 축소가 가능한, 근데 T맵 같은 경우랑 연동이 안 돼요. 순정 내비만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이 차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매뉴얼 에어컨은 아니에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온도 조절 가능하고, 끄고 오토 버튼, 앞유리 성해 제거, 에어컨, 여기서 바람의 방향 조절하시고요. 뒷유리 성해 제거, 내부 공기 순환, 네, 내부 공기 순환 끄는 버튼이고요. 공기청정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경차인데 공기청정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네, 여기서는 바람의 세기 조절까지. 그래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부에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서만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아주 잘 들어옵니다. 조석은 열선 시트만 마련되어 있고, 이 시트 컬러랑 이렇게 컬러 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귀여우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죠. 하단부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랑 스포츠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트랙션 컨트롤도 SUV를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는데,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도 좋고 기어 변속하기에도 아주 편한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타서 조석으로 내리기도 편하고요. 조석에 타서 운전석으로 오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조금 뒤에 마련되어 있어서 살짝 불편한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컵홀더는 두 개가 아주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이렇게 휴대폰을 수납한다거나 뭐 카드를 넣어 놓는다거나 주유권을 넣어 놓는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뒤에 있어서 그렇게 편하진 않는데 적응이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물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만족도가 높았던 건 바로 이 팔걸이 부분이에요. 팔걸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합니다. 한 손으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편한 그 팔걸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천연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 딱 봤을 때 싼 티가 나는 그런 가죽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생각보다 경차인데 되게 시트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도 이제 캐스퍼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차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디테일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또 포인트를 넣어놨고, 그래서 색깔의 배치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색깔이 너무 촌스럽지 않나. 이 색깔이 너무 파란색입니다. 좀 뭐랄까 민트색으로 해줬으면 그것도 이상했을까요? 아무튼 네, 색깔이 좀 그래요. 제 취향도 아니고, 이 색깔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정색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아니면 색깔을 좀 더 멋스럽게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옵션으로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인데 썬루프까지 있어요. 아주 호사스러운 경차죠. 그것도 전동으로. 대신 여기는 이렇게 수동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에는 이렇게 약간 패턴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옷에서 많이 보던 그런 패턴인데, 이런 부분들도 또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놨죠. 헤드라이너까지도 신경을 썼다라는 건 놀라운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실내 등을 다 켤 수도 있고요. 실내 등은 이제 노란색 등입니다. 백색 등은 아니고요. 여기는 블루링크, SOS 기능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루링크를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차량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경차인데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시원하게 따뜻하게 문을 잠그고 열고 이런 기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이패스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카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바로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으로 한번 맞춰보고 뒷좌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리뷰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앉는 포지션을 맞췄고 이 포지션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은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테니스를 치고 와가지고 테니스 가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걸 트렁크로 옮기고 한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사이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고, 전동은 아니지만 약간 전동처럼 열려요. 그래서 여기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지금 삼각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근데 폭이 되게 깊어요. 지금 트렁크 턱이 있는데 거의 제가 팔을 넣었을 때 제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굉장히 깊은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좁진 않습니다. 네, 제 테니스 투어링백이 엄청 크거든요.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웬만한 장바구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딱 넣으면은 딱 들어갑니다. 요 정도. 네, 아주 딱 맞네요. 거의 무슨 맞춤 크기처럼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여기 좌측과 우측에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딱 맞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 뒷좌석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직접 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탔는데 앞좌석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탔어요. 근데 무릎이 닿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테니스 치고 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제 다리를 못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무릎 공간은 이 정도가 남아요. 앞좌석을 제 포지션을 맞췄을 때 무릎 공간 이 정도, 결코 좁진 않습니다. 편하게 앉았을 때도 무릎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크게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창문을 한번 내려보면 창문은 끝까지 다 내려가요. 개방감은 캐스퍼가 약간 박스형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사각형 형태로 창문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팔을 올렸을 때 이런 위치도 상당히 편한 느낌이고요. 뒷좌석이 쾌적해요. 전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걸이도 센스 있게 마련되어 있네요. 근데 뒤에는 따로 램프는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찾아보니까 따로 뒤에서 불을 켤 수는 없네요.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램프는 앞좌석에만 있어요. 경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램프는 뒤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좌석을 조금 뒤로 아까 밀었거든요. 앞좌석을 뒤로 좀 미니까 뒤에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앞좌석 승객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충분히 4명, 캐스퍼는 사실 4인승이에요 5인승이 아니고, 여기도 지금 5대5로 지금 시트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리고 한 명. 캐스퍼는 4인승입니다. 물론 5명이 타도 되지만 시트 벨트 자체가 4개밖에 없어요. 벨트가 4개이기 때문에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아주 쾌적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약간 페인인데 제 모습이,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지금 제가 허리를 완전히 한번 세워볼게요. 허리를 완전히 세우면 머리가 안 닿아요. 허리를 완전히 세워도 178인 성인 남자가 탔을 때 약간 왼쪽으로 많이 기대면 머리가 닿긴 하는데 이 정도는 거의 안 닿는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살짝 기대면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전혀 개입이 없고 되게 편해요. 헤드룸도 편하고 레그룸도 편하고, 제가 경차는 보통 되게 좁다,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캐스퍼는 생각보다 뒷좌석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타보니까 좀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캐스퍼가 생각보다 뒷좌석이 편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지퍼처럼 또 디자인이 되어 있어. 실제로 이 지퍼를 열어서 시트를 벗길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색깔도 2개로 나눠놨고 좀 유니크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귀엽게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바라본 캐스퍼의 센터 패시아는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
아기자기하면서 귀여운 느낌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스티어링 휠은 D컷이고 이런 부분들 멋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익스테리어는 너무도 멋지고 귀여운 느낌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인테리어는 그에 비해서 약간 좀 아쉽다, 약간 싼티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차인 걸 감안해보면 이 정도의 인테리어와 편의성을 보여주는 건 아주 훌륭한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스퍼 1.0 터보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과 옵션에 대해서 전달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